편안한 관계를 위해선 내가 편안할 수 있을 만큼의 경계와 상대가 편안할 수 있는 허용치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 그리고 균형을 위한 책이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상처 입었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을 때 조금 더 나답게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꽤 활달한 사람임에도 새로운 집단에 가면 낯을 가리곤 했다. 첫 만남에서 낯을 가리면 실제 내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은 나를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이라 여겼고 모임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낯가리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비결을 전수하자면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척하는 거다. 처음 만나는 상황을 떠올리며 인사하는 연습을 했고 낯선 자리에 가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당당하게 행동하고자 다짐도 했다. 긴장하지 않은 척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낯가림을 고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길 자신이 그렇게 해봤더니 주변에서 억지로 밝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게 달랐던 걸까? 낯을 가린다는 건 낯선 상황에 움츠러들고 긴장되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에 발표나 면접을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긴장을 푸는 사회화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억지로 밝은 척하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일이라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한다 한들 나도 상대도 불편해진다. 나 역시도 대중 앞에서 처음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봤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시종일관 진지했고 웃음이 날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많은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모든 강연자가 웃길 필요는 없구나. 누구도 내 강연에서 웃음을 기대하진 않겠구나. 생각해보면 복학생 선배가 남발하는 유행어에 얼마나 난처했던가. 급식체를 시전하는 부장님의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던가. 그 뒤로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전하며 나만의 방식을 찾아갔다. 그러자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강연이 되었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우리는 종종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꼭 유쾌함이나 재미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는 잘 들어주고 누군가는 즐겁게 웃으며 또 누군가는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다.
다른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말자. 대신 긴장을 풀고 관계에 진심을 보이며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솔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다.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터키의 작은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다. 날씨도 좋은 데다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며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어둑해지면서 한참 길을 헤매다 7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때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길을 오르는데 낮에 즐거웠던 기억은 전부 사라지고 머릿속엔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엉덩이가 아파서 3일을 고생했다. 그 뒤로 내가 세운 여행의 철칙은 지금 당장 너무 즐겁고 조금 더 갈 수 있어도 돌아올 시간과 힘을 남겨두는 것이다. 지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좋았던 순간을 망치지 않는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전력을 다해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내가 지치는 것을 외면한 채 무리하면 어느 순간 좋았던 순간마저 잊게 되고 축 처진 마음에는 관계에 대한 허무감과 미움이 들어선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치기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물때를 보고 집 화장실에도 물때가 생기네 하며 놀란 적이 있다. 그때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데 언제나 물때가 생기기 전 엄마가 청소를 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말끔히 세탁된 옷을 입었으며 밥솥엔 항상 밥이 있었다. 내게는 늘 당연했던 그 일상에는 엄마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늘 이런 식이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지루하고도 고된 일이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쉽게 간과한다. 하지만 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물때가 생기고 더러운 옷이 쌓이고 바닥엔 발을 디딜 곳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의 공간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산다는 건 역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한다.
어떤 이는 피곤한 아침을 견디며 출근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으며 또 어떤 이는 가족을 돌봤고 아이에게 삶을 주었다. 만약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살아내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겼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켜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 더 좋았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애써온 당신에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은 그대의 최선이자 성취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다. 그리고 잘 버텼다. 정말 수고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실시간 검색어를 자주 확인하곤 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와 논란을 확인한다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한참 뉴스를 보다 보니 마음의 피로감과 불안이 쌓였다. 나는 그저 방에 누워 뉴스를 보는 것뿐인데 왜 그랬던 걸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진은 같은 환경에서 양육된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에는 2분마다 전기 충격을 주고 또 다른 집단은 유리창 건너편에서 맞은편 쥐를 관찰하도록 배치했다. 16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하며 쥐들은 480회의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쥐들의 아우슈비츠 현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직접 고통을 받은 쥐가 아닌 고통을 관찰한 쥐가 스트레스로 먼저 탈진했다는 사실이었다. 유리창 너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꼈고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무력감을 느낀 것이다.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 장애에 시달린다.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를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불확실하긴 마찬가지였다. 호랑이가 물어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났으며 기아 문제도 있었다. 반면 현대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이 있으며 우리의 일상은 그때처럼 척박하지 않다. 그럼에도 과거보다 더 많은 이가 불안에 잠기고 기분장애에 시달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소란을 확인하며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까? 마치 전체 동이 사이에 끼어있던 광고 수신 동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불안에 동의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고 실제적인 위협에 대처하기도 전에 불안에 탈진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불안감과 예민함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예민함 내려놓기에서는 예민함을 내려놓으려면 예민함을 유발하는 자극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처음엔 참 싱거운 해결책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만한 해결책도 없었다. 자꾸 불안에 빠뜨리는 웅덩이가 있다면 웅덩이를 메우는 것보다 적당히 피해가며 마음이 무리하지 않게 조절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뉴스를 보며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면, 실시간 이슈를 확인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면 고개를 들고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물드는 법이다. 예쁘고 다정하고 따뜻한 것을 보자. 무언가가 중요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기 때문에 중요해진다. 고3 수험생인 독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지금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사이가 틀어진 친구들에게 자신이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마음이야 이해는 갔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다. 같은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보여준다는 걸까? 대학에 합격하면 이메일이라도 보내주겠다는 걸까?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물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취업, 결혼, 자동차, 집, 연봉 등 비교할 일은 줄지어 있는데 그때마다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땐 타인의 시선이 공포와 모욕이 되어버린다. 이런 마음은 파놉티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파놉티콘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의 건축 양식으로 감시자는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감시자를 볼 수 없는 구조를 말한다. 이 구조에서 죄수는 감시자가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 자신을 지켜볼 거라 생각하며 불안을 느끼고 결국 감시의 시선이 내면화되어 끊임없이 자신을 채점하게 된다. 그런데 무고한 자신을 이런 시선의 감옥에 가둘 필요가 있을까? 우리에겐 자유와 해방을 얻을 방법이 있다. 그건 아주 간단하다. 나부터 신경을 끄면 된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법이다. 내가 신경을 쓰면 남도 내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내가 신경을 꺼야 신경도 덜 쓰인다. 애정 없는 이들의 SNS를 염탐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근황도 업데이트하지 말고 누군가 자꾸만 소식을 전해준다면 화제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불행을 고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시간 낭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누군가가 우리의 불행으로 자신을 위로한다 해도 그건 저열한 이들의 초라한 위안일 뿐이다. 그러니 나부터 신경을 끄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삶에 집중하는 힘이다. 보잘것없는 이들이 함부로 떠드는 소리에 겁먹지 말자. 우리는 삶을 존엄으로 지켜낼 수 있다. 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갈등이 절대 생기지 않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 갈등을 만들지 않는 천상의 화법. 물론 몇 가지 지침은 있겠으나 그게 가능할까?
세상은 정말 신기한 곳이라 우리의 말은 상대의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르게 번역되기에 아무리 사려 깊게 표현할지라도 상대의 반응을 내가 통제하고 예측할 순 없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려 노력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노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에서 불편함을 꺼내는 순간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스만을 요구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현해야 상대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데다. 결국은 허탈함만 남을 관계에 절절매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을 악당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표현의 두려움이 관계의 가치를 절하하고 있을 수도, 불필요한 분노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하는 공놀이와 같기에 서로 주고받을 때 놀이이고 즐거움이다. 상대는 내게 공을 던지는데 나는 조금도 받아치지 못하면 그때부터 놀이가 아닌 폭력이 되고 상대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가해자가 돼버린다. 그러니 상처내기 위함이 아닌 더 깊은 유대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보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의 몫이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며 갈등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 이 정도에는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을 우리는 신뢰라 부른다. 새해 첫날부터 제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시작한 채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만들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그거면은 괜찮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벌써 구독자 100명이 제 콘텐츠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